안녕.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반갑고요. 뭐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그림을 또 그려봐야죠. 저저번 주에 다 못 봐준 친구들 있죠. 팩포키는 뭐 이렇게 서로 외부의 많은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만나는 어떤 그런 소통의 장으로 만든 거고, 그래서 의미가 배우기도 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기 위해서. 자, 먼저 번 주에 우리 길동님 거를 못 봤어요, 그죠? 보려다가 그림이 뭐 원래도 또 잘 그렸던 친구긴 한데 상당히 좋아졌어요. 원숙해졌다고 그럴까? 선을 쓰거나 대상을 바라보거나 표현하는 게 처음에 이제 배웠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시각이.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크로키를 하면 크로키만 늘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수채화를 하거나 유화를 하거나 다른 걸 해도 크로키가 늘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정말 크로키를 하면 뭐 다른 그림도 다 좋아지긴 하는데 꼭 같은 것만 해야 그 같은 것이 늘진 않아요. 같은 감각이 다양하게 오히려 경험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원숙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그림체만 계속 그리면 안 늘어요. 거기서 범주가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응용이 안 돼. 융합이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융복합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게 합쳐지면서 그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 에너지가 발산이 되거든요. 그건 당연히 과학적인, 물리적인 화학인가요? 그런 거의 기본이잖아요. A와 B가 합쳐지면 C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미학의 이론도 철학의 기본적으로도 나오는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A와 B가 만나면 C가 돼야 되는데 계속 A만 그림을 그리면 다른 확장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냥 A에 매몰이 되는 거죠. 그 다른 걸로 늘지 않아요. 성숙해지지 않고 다양해지지 않고 튼튼해지지 않고 그 파이가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좋은데 지금 길동님 같은 경우는 뭐 나한테 뭐 미학도 배우고 포스 드로잉도 배우고 여러 가지 연출도 프로젝트들도 같이 작업도 많이 하고 뭐 영상까지도 원래 만화 전공인데 뭐 이제 영상까지 다 섭렵할 정도로 다양한 작업들을 같이 배우고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전체가 다 이렇게 원숙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보람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늘 뭐 어느 학년 어느 때도 늘 했던 얘기예요. 제발 일본식 그림체만 그거 하나만 그리지 마라. 뭐 그것도 그릴 수 있지만 그것만 그리는 거. 결국은 책을 다양하게 읽어야 되는데 책을 한 권만 읽거나 종교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오로지 내 종교만 강요를 한다거나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해야 되는데 편식을 한다거나 다 나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원리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림 실력을 키우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전부 다 뭐든지 다양하게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즐기고 그렇게 해야만 성숙해지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커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원리는 똑같다. 살아가는 방식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정말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만화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배우고 특히 이제 배운다는 것은 그때도 얘기하지만 겸손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픈마인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자꾸 막 변명을 하고 싶어지거나 빠져나가고 싶거나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사실 보통 사람이거든요. 나도 그래요, 사실. 적당하게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뭐 처음에는 알아듣죠.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듣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특히 내가 좋아하는 그림에 대해서 팩폭을 맞으면 진짜 괴로워요. 별로 내가 신경 안 쓰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가 잘한다고 자부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바둑을 못한다. 뭐 그거 상처 안 받잖아요. 그죠? 내가 뭐 요리를 못한다. 그 상처 안 받아요, 사실. 내 전공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전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팩폭을 맞으면 상당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때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이 길동님은 그걸 잘해요. 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그 물이 담겨져 있으면, 컵에 물이 오래 담겨 있으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썩지 않고 하려면 갖고 있는 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또 새로운 걸 담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버리지 않으면 물이 썩어요. 그리고 열어야 바깥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야 커져요. 풍선에 바람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잖아요. 열어줘야, 그래야 불면 커지죠. 안 열면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엔 계속 쪼그라들어요. 더 풍선 오래 놔두면 쪼그라들잖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다 버리더라도, 다시 쏟아내더라도 더 많은 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픈마인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세를 낮추는 게 중요해요. 배울 때는. 그러면 이제 언제 자존심을 세우냐 하면, 내가 정말 능력이 됐을 때, 내가 정말 작가가 되고 감독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자존심 꾸기면 화가 나죠. 그때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를 세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배울 때는 오히려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작가가 되고 감독으로서 나의 이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오면 참 안 와요. 안 시켜도 계속 다시 그리고 해서라도 욕먹고 싶지 않죠. 돈을 못 벌더라도, 돈을 안 받더라도 욕먹는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자존심이. 이제 그럴 때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벌어요. 적당히 끝내야 되는데 적당히가 안 되고 끝까지 발악을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장사꾼은 못 되는 팔자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 길동님은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그릇을 갖고 있어서 그거 하나 정말 바람직하다,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냥 농담이지만 나는 처음에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그냥 길동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화상을 그렸나?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문득 났죠? 마치 자기 사진을 보고 그린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들었어요. 느낌이 그렇게 왔어요. 느낌이 좋아요. 선의 느낌이. 아버님 사진이에요? 길동님이 딱 아버지를 딱 닮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네요. 너무 정확하게 봤네. 그죠? 아니 진짜 그림만 보고도 딱 그냥 길동님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림을 너무 유연하게 너무 잘 그렸어요. 이것도 아버님이세요? 설마 그건 아니죠. 왜냐면 아이가 너무 초롱초롱해. 아니 아버님이 안 초롱초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올드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죠? 맞아요. 이거는 아버지 세대까지 가는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느낌이 달라요. 9세대들의 어린 시절의 사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안 찍어요. 옛날에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기가 집에 거의 없었고요. 찍을 때는 100일 때, 돌 때만 딱 사진관에 가서 의자에 앉혀놓고 정자세로 그리고 다 홀딱 뺏겨놓고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이 포즈 자체가, 이건 그냥 집에서 일상적으로 찍는 스냅 사진이에요. 그 옛날 그 기성세대들은 절대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시각적인 것들은 늘 얘기하, 나는 이제 음악은 해석이 잘 안 돼요. 느낄 수만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음악을 들으면 이건 좀 슬퍼, 이건 너무 기뻐, 이건 신나, 이건 막 애절해, 이런 느낌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난 다만 그 느낌을 정확하게 그냥 분석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 뿐이야. 사람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지 원인까지 분석하기에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지. 듣고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영화를 봐도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알잖아요. 다만 왜 재밌는지, 왜 저게 문제가 있는지, 왜 이해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분석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들어보면 유튜브에서 이제 영화를 이제 분석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영상을 보거나, 누가 영화를 보는 리뷰를 보거나 하면 맞아 그랬어라고 공감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걸 다만 보다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들려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다 언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각 언어라고 하는 거를 배워서 그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소통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 거는 정말 무의미한 거고요. 내가 그림을 그려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따져보면, 분석해보면. 근데 이제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영화도 조금 사전에 그 지식을 가지고 보면 재밌는데 그 감독의 뭐 연출 스타일이라든지 그 작품의 뭐 메이킹 아니면 뭐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나 또는 배우들의 어떤 그런 뭐 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알고 가면 더 재밌거든요. 보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보면 좋은 영화를 봐도 좋은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표피적인 것만 보고 그냥 그러네. 나는 뭐 별로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정말 괜찮은 영화인데 모르고 보니까 그냥 뭐 돈 들였으니까 뭐 헐리우드에서 만들었으니까 뭐 이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출론이라든지 미학을 배우고 그림을 보면 그냥 순간 딱 보면 왜 그런지를 대부분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 그 길동님이 그려서 올린 이 그림들을 보고 전혀 나도 알지 못했던 느낌이 닮았네. 근데 조금 남자지만 좀 올드한 느낌인데 느낌이나 분위기나 여러 가지 그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현이 좀 잘 됐다. 근데 이제 아버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사진들 시대에 따른 그런 역사적인 뭐 그런 배경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한 것 뿐이고요. 어쨌든 잘 그렸어요. 팩폭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걸 좀 다운을 받아서 보면서 별로 사실 할 얘기는 없지만 굳이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흐름 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잡았어요. 아마도 본인이 잡아놓고도 뭘 잘했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친구들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뭐 팩폭만 할 건 아니고요. 정말 왜 잘 그렸다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하려고요. 포스 다시 얘기하면 그 포스라고 하는 거요. 늘 얘기하지만 힘이잖아요. 힘. 포스는 정말 간단하게 그냥 힘이에요. 근데 포스 드로잉이라고 말을 해놓고 자꾸 박스를 그리거나 구관절 인형을 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그렇게 드로잉을 특히 뭐 크로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박스를 그려대고 막 10분 또 30분씩 막 그려대고 도대체 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다시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친구들은 아마 학생들이야 뭐 배우는 거니까 괜찮은데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자꾸 그 크로키에 대한 정의, 이 포스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자꾸 그래요. 자, 근데 또 이 포스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많이 이렇게 S자로 많이 휘어진 게 마치 포스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적게 휘어지거나 많이 휘어지거나 이것은 힘을 얼마만큼 가했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냥 무조건 S자 자체가 포스는 아니에요. 그 포스라고 하는 건 힘이니까 힘을 당기면 힘을 밀면 생기는 결과가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만약에 많이 위에서 밀면 많이 휘겠죠. 그죠? 구겨지니까 위에서 밀면. 근데 힘을 약하게 밀면 적게 꼬부라질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 잡아당기면 이렇게 늘어져 있던 것들이 위로 싹 잡아당기면 쑥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스트레칭이 되겠죠. 결국은 힘이 빠지면 스쿼시가 되고요. 힘을 가하면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그죠? 힘을 가해서 누르면 이렇게 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힘이 가해져서 생기는 현상, 그것이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보이잖아요. 그죠? 힘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힘을 가해서 벌어진 현상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하죠. 힘 자체가 보이진 않아요. 힘을 가해서 보여지는 그 현상, 결과,
그거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을 잡으려면 그 힘의 흐름을 잡으려다 보니 이 구겨진 거, 이게 스쿼시가 돼서 이렇게 구겨진 것엔 흐름이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스트레칭이 된 그것은 힘의 흐름이 잡기가 좋죠. 힘을 가했으니까. 그 가해진 걸 그리는 거예요. 힘이 빠진 걸 그리는 게 아니라 힘이 가해진 거를 그리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포스트로잉 책을 보고 있으면 그냥 계속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포스트로잉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스키 타는 거, 요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이게 이제 그 S 연출이잖아요. S자가 생기는 거예요. 흐름이 이렇게 S자로 생겨요. 근데 그냥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가면 균형이 안 잡히니까 어딘가에 힘이 치우치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반대적인, 작용과 반작용처럼 반대적인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절들, 우리 인체도 이런 위에서부터 이제 뭐 목,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슴, 허리, 골반, 무릎, 발목, 그다음에 어깨, 팔 뒤꿈치, 손목, 손가락, 이렇게 다 관절들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딘가 한 군데를 밀면, 그죠? 이쪽 오른쪽에 계신 분이 허리를, 골반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힘을 가한 거예요. 왜 왼쪽으로 힘을 밀었냐 하면 왼쪽에 아버님이 계시니까 친한 척 하려고 나 너하고 친해 라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버님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중립을 지키고 서 있어요. 약간 무게가 어쨌든 보면 같은 오른쪽으로 지금 무게를 싣고 있지만 이 왼쪽에 있는 분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포스, 힘을 더 가했어요. 그래서 힘이 얼마만큼 누가 더 가했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이냐 수동적이냐, 이걸 또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캐릭터의 성격이나 그 컨텍스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을 분석해서 이해를 해보면 그게 어떤 느낌, 어떤 언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지 알아요. 그 힘을 분석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안다는 거죠. 그 캐릭터의 성격, 그 다음에 그 컨텍스트 상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스토리텔링까지 다 이해가 가능해요. 이게 정말 그건 좀 어려운 얘기죠. 이제 연출론에 대한 얘기니까 단순히 포스 드로잉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까지 가면 연기, 연출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뭐 지금 설명을 다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이해는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 이쪽 오른쪽에 계신 분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왼쪽으로 밀다 보니까 그럼 다 밀려가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대해야 되는 거죠. 기대해서 그냥 완전히 뭐 몸을 의탁하는 수준이 아니니까 자기 스스로 서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다가서려다 보니 허리를 밀으니까 당연히 반대편으로 이렇게, 이쪽은 오른쪽으로 밀려 있는 거죠. 이쪽을 밀었으니까 이제 이해됐죠. 한쪽이 왼쪽으로 가니까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야 밸런스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 중심에 이쪽 오른쪽에다 이제 어깨를 대서 뭐 기대고 있으니까 쓰러질 일은 없지만 반대적으로 이 발을 좀 내밀어서 충분히 안정적인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그래서 이 자세를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훨씬 더 자유분방하고 자신감이 있고 좀 보다 더 능동적인 캐릭터로 보여요. 근데 왼쪽에 있는 아버님은 조금 좀 약간 더 소극적이고 마지못해서 끌려가서 사진을 찍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언어적으로는. 포스를 읽어보면 그렇다는 거죠. 누가 더 적극적이냐, 누가 더 좀 자유분방한 성격이냐, 누가 더 좀 경직되어 있느냐, 뭐 거기에서의 좀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스에서 읽혀지는 언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잘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지 않은 포스를 살리기가 사실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막 이렇게 지나친 포스를 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살짝 고개를, 뭐 이제 원래 이제 사진 자체가 그렇게 돼 있겠지만 사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잘 살렸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살짝 갔다가 살짝 틀어져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 포스를 아주 잘 살렸어요. 이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잡아서 약간 오른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왔다가
서 있는 요 무게, 요 그 포스의 흐름, 이 무게 중심을 잡고 있는 그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을 아주 적절하게 잘 흐름을 잡아서 표현을 아주 잘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콘트라포스토, 그죠? 삼곡이라고 하는 이제 허리, 어깨, 그다음에 얼굴. 근데 얼굴은 꼭 늘 이렇게 빤타에 그리는 습관을 아직도 못 고치고 있어서 좀 얼굴을 좀 보다 더 좀 더 입체적으로 좀 그릴 수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죠. 자, 그래서 뭐 앵글로 봐도 안정적으로 잡혀져 있어요. 보통은 잘못된 관습, 습관이 있는 친구들은 아이 레벨로 잡혀 있는 것조차도 마치 로앵글처럼 그리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그 앵글도 눈높이도 안정적으로 잡아서 그릴 수 있는 그런 드로잉을 하고 있어서 보기가 좋아요. 다시 이제 좀 뭐 그러면 이제 좀 지적질을 좀 하자면 얼굴을 그릴 때 좀 평면적으로 그리는, 얼굴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를 좀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과 다른 것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아직은 손은 조금 좀 더 유연하게 잘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하여간 두개골을 좀 다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손에 대한, 손도 연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손도 좀 연기, 손 자체의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만이 아니라 그 손으로 하는 연기를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보면 당연히 연기를 하다 보면 또 해부학적인 게 늘어요. 그래서 그냥 해부학 책을 본다고 해서 그게 멋져지는 게 아니라 손을 어떻게 연기할 것이냐, 다양한 손 모양을 많이 그려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잘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도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거는 뭐 요 정도면 피드백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 다음 걸 또 할게요. 다음 것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잘 그렸어요. 이것 또한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중심을 약간 가슴을 내밀었는데, 내가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이 단선을 쭉 내려 걷는데 이 느낌이요, 가슴도 약간 나왔는데 배가 또 좀 이렇게 나온 느낌 있잖아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 정말 간략한 선만으로도 이 체형이, 이 배가 이 사랑스러운 배가 너무 표현이 잘 된 거예요. 이 포스의 이 흐름이, 그죠? 너무 자연스럽게 무게가 딱 잡혀 있는 이 균형을 보고, 와, 이제 물이 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선들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선들, 그죠? 정말 간략한데 이 선을 예전에는 정말 직선으로 써가지고 좀 아니다 싶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몸에 탄력이 붙으니까 그냥 그렸는데 선이 이렇게 휘는 거 보이죠? 간단하게 그냥 걷는데 그 느낌, 그 선들을 살려요. 반듯하게 긋지 않고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선들을 쓰면서 단 한 번에 걷는데 그 근육까지 살리는 거예요. 그냥 선이 아니라 그냥 쭉 근 선들이 그 해부학적인 구조까지 살려가면서 근육을 아주 유연하게 잘 살리고 있어요. 얼굴만 빼고. 얼굴은 계속 넓적해. 네? 얼굴은 뭐 앵글이 이제 카메라를 이제 정면을 보고 있어서 더더욱 그러긴 한데, 그래서 아주 뭐 약간 무게를 오른쪽에 두고 정말 편안하게 서 있고, 그래서 요 뒤꿈치와 요 뒤꿈치에 요 약간 발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지금 약간 왼쪽으로 쏠리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유연하게 표현을 좀 잘 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옷주름마저도 정말 편안하게 줄줄, 그냥 계산했다기보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냥 줄줄줄줄 그냥 그려 내려왔는데 딱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그런 그림이라서. 근데 하여간 손발은 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발도 뭐 이제 크로키니까 이제 빨리 그리다 보면 디테일하게 묘사는 안 되지만 그래도 간단한 선만으로도 보다 튼튼하게 그릴 수 있는 연습도 좀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잘했어요. 너무 칭찬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원래 얼굴 손발이 어려워요, 제일. 예. 근데 하여간 느낌을 전체적으로 너무 좀 안정적으로 잘 꾸려서 이렇게 그죠? 이 볼륨감이 뭐 선을 하나 긋지 않았는데도 그 느낌이 딱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거요. 거져 있는 선이 없잖아 지금, 그죠? 예. 선을 긋지 않았는데 그 볼륨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껍데기를 그린 게 아니라 선을 그은 이 외곽의 선들이 덩어리를 만드는 선들인 거예요. 그냥 껍데기를 만드는 손이 아니라. 아하. 그게 이제 별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정말 필력의 차이인 거죠. 이런 선을 하나 긋더라도 벌써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요 흐름을 잡아서 그리는. 근데 이쪽 왼쪽은 좀 그렇게 오른손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오른손도 약간 뭐 좀 실수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여기도 이렇게 좀 돌려서 좀 표현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좋아요. 단순한 선으로도 충분히 전체적인 덩어리를 흐름을 잡아서 그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요? 칭찬을 많이 하면 또 그림을 못 올리겠다. 조금만 있어봐요. 계속 순한 맛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 근데 이제 뭐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잘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서 오랜 동안 많이 배웠고 오랜 동안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얻어진 거지 갑자기 뭐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니까. 자, 이것도 느낌은 전체로 좋은데 좀 아쉽다고 하면 이제 아이다 보니까 조금 뭐 좀 더 그냥 부들부들하게 좀 선을 유연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를 그릴 때는 유연하게 쓰다가 본인은 그릴 때는 조금 그러지 않은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도 일단 뭐 어쨌든 맨 앞에 있는 이 발이 조금 더 약간 유연한 선으로 좀 그냥 그려졌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발가락에 이 포스가 들어간 건 정말 귀엽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뭐라 그래요? 그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막 포스 힘을 주어요. 그래서 막 발가락을 꼬부리고 있거나 뭐 그런 아주 귀여운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스를 의도적으로 잘 보고 그리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손발이 워낙 통통해요, 아이들은. 근데 조금 그 통통한 감을 잘 못 살린 이유가 선을 약간 거칠게 썼어요. 아이들은 더더욱이 좀 둥글둥글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선의 느낌 자체로 아이가 좀 거칠어진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거 사진을 그냥 보고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그냥 아이가 움직이다가 보니 이제 이 옷주름이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애니메이션이 아니라고 하면 중력에 의해서 편안하게 좀 떨어진 그 느낌으로 선을 그려야 그 형태가 왜곡되지 않거든요. 잘못하면 이제 뭐 뼈대가 이상해 보인다거나 아예 손이 팔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사진에 있는 그대로라기보다는 그림에 맞춰서 내 그림으로 좀 끌고 와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사진에 있는 그대로 옷주름 같은 걸 막 그리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이상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약간 융통성을 좀 가지고 약간의 각색 같은 걸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하여간 얼굴은 좀 이상해. 다 입체적으로 안 보여요. 특히 이제 그 로우 앵글로 그리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볼 라인이라든지 두개골에 비해서 이제 아이들은 약간 그 눈의 위치가 내려와 있죠, 그죠? 어른보다는 눈의 중심이 조금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의식하고 좀 그렸다라면 좀 더 귀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도 이것도 짧은 시간 안에 그냥 편안하게 후리하게 그린 그림치고 뭐 이 정도면 정말 잘 그린 거죠. 근데 이거는 아마 사진에서 좀 이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요 손과 발을 좀 작게 그리는 게 좀 귀여워요. 그래서 얼굴에 비해서 몸이 약간 좀 커 보이긴 해요, 비율적으로.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린아이가 뭐 다 똑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손발이 지금 원근으로 봤을 때는 앞에 있으니까 조금 더 커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의 그 이미지를 좀 더 귀엽게 살리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좀 선은 좀 거친 선을 쓰지 말고 훨씬 더 좀 매끄러운 선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손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좀 작게 잡았더라면 더 귀엽지 않았을까. 부드러운 선에 약간 좀 더 작은
아주 앙증맞은 손으로 좀 그리면 발도 마찬가지고요. 투실하긴 하지만 좀 사이즈가 좀 작았더라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줄여야 되니까 좀 뭐 그렇고요. 그래서 대략 느낌은 더 투실하고 더 둥글고 부드럽고 그렇게 그렸더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 선을 쓰는 게 다르죠. 연필을 하나를 가지고 쓰지만 구름을 그리는 것과 바위를 그리는 것과 나무를 그리는 게 달라요. 테크닉이. 그래서 똑같은 연필로 그리더라도 어른을 그리는 것과 아이를 그리는 것과 남자를 그리는 것과 여자를 그리는 것은 좀 달라요. 테크닉 자체가 달라진다기보다는 느낌이 다른 거죠. 느낌이.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구름과 바위나 나무는 완벽하게 테크닉이 다르지만 그림 스타일은 또 같잖아요. 그죠? 같은 그림 스타일이지만 그 본질적인 질감을 표현할 때의 테크닉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냐 노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강한 포스를 갖고 있냐 부드러운 포스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선을 쓰는 그 필력 그런 것들 느낌 그런 것들은 좀 그거에 맞춰서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좀 필요하죠. 자,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본인이 조금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하면 정말 훌륭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